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OABC에 대하여 직선 OB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원이죠. 원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8x. 이거 완전 제곱 되려면요. 반의 제곱인 16 필요합니다. 플러스 16. 우변도 16 더해주고요. y제곱 보면요. y제곱 마이너스 10y죠. 반의 제곱 25. 이쪽도 25 이렇게 필요해요. 여기가 x 마이너스 4의 제곱 되고요. y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면은 41 되겠네요. 중심이 4,5고요. 반지름 길이가 루트 41인 원이 됩니다. 원을 대략 그려보면요. 중심이 4,5. 반지름이 모인 원인데 이거 보면은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이 원점 여기를 지납니다. 여기를 지나는 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건데요. 자, 여기서 이게 5고요. 나머지 자 A, B, C가 직사각형이 된대요. 나머지 정보는 없죠. 그럼 5가 있고 만약에 여기가 A라고 하면 5A 이렇게 가서 B, C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직사각형이 될 거고요. B점은 여기가 되고요. 만약에 A점이 뭐 이쪽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자, 보면은 B점이 안 변합니다. 그럼 안 변하는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이면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OB가요 뭐가 된다? 지름이 돼야 돼. 지름이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라도 상황은 똑같죠? 어차피 OB가 지름이 돼야 됩니다. 지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B점은 뭐다?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OB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OB 기울기 구하면 되겠죠? 어차피 중심 아니까 원점과 여기 4,5 사이의 기울기니까 4분의 5. 답은 4분의 5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x제곱 y제곱 시작하면 보통 원이 돼요. 원이 되는데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요 값이 1 그러면 원이 되겠지만 이게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 실수의 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x, y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 값이 우리가 보통 원의 식에서 r제곱이라고 하는 값이요. 이 값이 양수가 돼야 돼요. 자, 0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0이 되면요. 이거는 원이 아니라 그냥 0,0에서 점이 되는 거예요. 0도 안 되고 r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을요.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x제곱 2x 이렇게 있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 필요하죠. 자, 우변도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1 더해줬으니까 1 더해주고요. y도 y제곱 마이너스 2y죠. 그럼 반의 제곱이 1 필요하니까 우변도 1 더해줍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완전 제곱식 r제곱 요 모양인 건데요.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k는 2보다 작다. 그래서 요게 k 값의 범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인 식이 쭉 있고요. 넓이가 최대일 때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이 식도요.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이거 먼저 쓸게요. 2의 a-1의 x. 자, 그리고요. 우변에 일단은 상수항이 여기는 요거네요. 그쵸?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4-6a 제곱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x제곱에 요거니까요. 완전 제곱 되려면 여기 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반의 제곱이 a-1의 제곱입니다. 우변도 a-1의 제곱 써주고요. 자, y 제곱 쓰겠습니다. y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ay 이것도 반의 제곱 필요하겠죠? 반의 제곱은 4a 제곱이 필요해요. 우변도 4a 제곱. 그러면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어차피 우리는 이제 중심 좌표 필요한 것만 좀 빨리 구해보도록 할게요. 중심 그랬으니까 x 플러스 자, 문자를 좀 복잡하게 써봐야 되겠네요. x 플러스 이거 반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y 마이너스 2a의 제곱. 그래서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 2a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어디를 구하냐고 했냐면 이 넓이가 최대일 때. 자,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반지름 길이가 최대가 되면 되겠죠? 이 반지름 길이가 최대가 될 때의 a 값을 구해서 여기 대입하면 중심 좌표가 구해지는 겁니다.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a제곱, 이거 4a제곱 마이너스 6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되고요. 1차항은 여기서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a. 상수항이 1에 4 더하면 5.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보면은 a제곱 플러스 2a 되죠. a 플러스 1의 제곱 모양이 될 거니까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을 해보면 2, 마이너스 2가 중심 좌표가 되겠네요. 이게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2점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에 대하여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 반지름 길이는 6루트이다. 원의 방정식은 뭐다? 그러니까 원의 방식 다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요거 2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있을 때요. A, B가 지름의 양 끝이죠. 원을 구할 때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인데 중심은 A, B의 중점을 구하면 되겠네요. 구해보면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4를 2로 나누니까 2, 17 더하면 8을 2로 나누면 4. 중심이 2,4. 원의 식에서 일단 써보면 이렇게 돼요. x-2의 제곱 y-4의 제곱. 아직 r은 모르죠? 이렇게 써놓고요. r 값만 구하면 돼요. 자, r 값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2로 나눠도 되지만 좀 계산이 귀찮고요. 그냥 둘 중에 하나의 점을 집어넣어서 구합니다. 5,7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5 대입하면요. 5-2, 3의 제곱 9. y에 7 대입하면 3의 제곱 9. 그래서 r제곱이 18이 돼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더 쉬워요. 18을 이렇게 씁니다. 원의 식을 구했어요. 보기 보면서 보겠습니다. 중심이 y는 2x 위에 있다. 중심이 아까 2,4였죠? 2 대입하면 4. 맞네요. 니은 반지름의 길이는 6루트이다. 반지름이요. 이게 r제곱이 18이니까요. r은 루트 씌우면 되겠죠. 루트 18이고요. 9 곱하기 2죠. 9는 바깥으로 3으로 나오니까 3루트 2. 틀렸네요. 이거 원의 방정식은 얘다. 원의 방정식은 이거 전개시키면 되겠죠. 전개해보면 x제곱 y제곱 나올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4x 맞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8y 맞죠? 상수만 보겠습니다. 여기 4 나오고 4, 4, 16 18은 넘어오면 마이너스 18 계산하면 2 2도 맞네요. 그러니까 다 맞으니까 디귿도 맞아서 기억, 니은,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직선 y는 kx-7 위에 있을 때 k 값을 구하시오. 세 점을 지나는 우리 원을 구해야 되는데요. 원의 방정식은 두 가지가 있죠. 표준형과 일반형. 이건 중심이나 반지름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반형이 대입을 하겠습니다. 일반형식을 써보면요. 모양이 이렇게 돼요. 플러스 c는 0. 그래서 a, b, c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점 중에서요. 0이 좀 많이 있는 것부터 대입을 하세요. 4,0을 대입을 해보면요. 16 y 0 사라지고요. 4 대입하면 4a 사라지고요. 플러스 c는 0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고요. 다음에 11 대입해 보겠습니다. 11 대입해 보면요.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오겠네요.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요.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둘 다 1 나오고요. 여기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요거 세 개의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a, b, c 미지수 3개고 식도 3개죠. 연립방정식. 자, 근데 여기 지금 이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좀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요거 두 개 먼저 연립하면은 빼주면은 바로 b값 구해지겠네요. 빼주면은 사라지고 사라지고 a 사라지고 c 사라지고 빼주면 2b가 0 이렇게 돼서요. b값이 0인 거 구할 수 있습니다.
b가 0이니까 b 이렇게 지워볼까요? b 지우고 나서 요거 두 개의 연립 방식 풀어볼게요. 이 두 개는 여기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c가 사라지겠네요. 빼보면은 16에서 2 빼주면 14가 되고요. 4a에서 a 빼주면 3a. c는 사라지고 0. 그래서 a 값이요. 넘어가면 14, 3 나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4가 됩니다. 요 값을요, 여기다 요식에 대입해 볼게요. 이게 간단해 보이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4입니다. 그럼 2 플러스 a인데 마이너스 3분의 14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요. c 값이 넘어가면 3분의 14에서 1을 빼면 되겠죠? 3분의 6을 빼주면 8. c 값은 3분의 8. 그래서 원의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의 식을 써보면요. x제곱, y제곱,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4 x고요. b 값은 0 사라지고요. c 값이 3분의 8. 이렇게요. 자, 원의 중심도 구해야 돼요. 중심 구하려면 얘를 바꿔야 되겠죠.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4x 일단 이거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되고요. 반의 제곱 필요합니다. 반이 3분의 7이고요. 제곱하면은 9분의 49 이렇게 되겠네요. 오른쪽도 9분의 49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y제곱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중심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게 x 마이너스 이거 반 3분의 7의 제곱 이런 모양 되겠죠? 중심 좌표가 3분의 7,0이 됩니다. 아까 요식이요 3분의 7,0을 만족해야 되겠죠? 3분의 7과 0을 대입해 보면요 3분의 7k 마이너스 7이 0 k 값이 3이면 되겠네요. k는 3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4, 4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는 거예요. 축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 4, 4분면에 있으면서 x축과 y축이 이렇게 동시에 접합니다. 원은 항상 이 중심 a, b 하고 반지름 a, b, r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요. 접한다고 했을 때 a, b, r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접한다 그러면 우리 x축에 접한다 그러면요. 요 길이 여기 b입니다. b의 절대값이 r이랑 같아야 되고요. y축과 접한다 그러면 a의 절대값이 r이랑 같아야 되는데 둘 다 접할 때는 이렇게 a, b의 절대값이 다 r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식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원의 식에서 우리 x 만약에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이제 b인데 이것도 a랑 똑같죠 다?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보세요. 이것도 a로 씁니다.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같은 거고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반대인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a, x, y 좌표가 a, b 좌표가 1, 4분면이나 3, 4분면에 있으면요. 부호가 똑같죠. 둘 다 플러스가나 둘 다 마이너스가 돼요. 중심이. 근데 중심이 2, 4분면이나 4, 4분면에 있을 때는 부호가 반대가 돼요. 이 아래쪽 식을 써야 되는 겁니다. 부호가 같을 때. 1이나 3, 4분면은 위에 식, 2나 4, 4분면은 아래 식. 그럼 이 문제는 지금 4, 4분면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xy,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 아래 식, 이 식을 써서 여기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중심이 a, -a가 되겠죠? 근데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보면요. 2a, y 대신에 마이너스 a는 6 이렇게 됩니다. a 값은 6이 되겠네요. a 값 6을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플러스 6의 제곱은 36 그래서 이게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 위의 점 P와 또 다른 원 위의 점 Q가 있다. 선분 PQ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원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P점은 요 위를 움직이고요. Q점은 여기 위를 움직여요. 이 거리의 최대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원은 제가 항상 중심하고 반지름, 중심하고 반지름, 중심 사이 거리도 있겠죠. 이렇게 거리가 있을 거고요. 이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겠죠. 이쪽 P가 이쪽, Q는 최대한 이쪽.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반지름을요,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 가장 길겠죠. 이렇게 이 반지름 R1, R2라고 하면은 이 중심 사이 거리에 반지름 두 개를 R1과 R2를 더하면 그게 최대 길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면요,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D에서 R1과 R2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실전에서 풀 때는요, 이거 다시 한번 더 쓰기 좀 귀찮잖아요. 그럼 문제 바로 쓰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21만 넘겨서 마이너스 21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거 반의 제곱 16이 필요하죠. 이렇게 16이 우변도 16 더해주고요. 이거 반의 제곱 9가 필요하니까 우변도 9. 자, 이렇게 써놓고 바로 중심을 찾으세요. x제곱 마이너스 8 했으니까 x 마이너스 4의 제곱 당연히 4, 이렇게 y제곱 마이너스 6y니까 4 y 마이너스 3의 제곱해서 3 이렇게 중심이 4,3. 이 정도는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 계산해 보면요, 이거 더하면 25, 21 빼주면 4, 4는 2의 제곱이죠. 반지름은 2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이 아래쪽도요, 일단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완전 제곱 되려면 반의 제곱인 1 필요하고요. 이것도 반의 제곱 4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 y제곱 마이너스 4y니까 2가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사라지고 1만 남죠? r제곱이 1이니까 r은 1. 이렇게요. 이게 중심입니다.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죠? 4에서 마이너스 1 빼면 5의 제곱 25 더하기 빼면은 1의 제곱 1. 그래서 루트 26이 되고요. 루트 26에 반지름 길이 합 2와 1 더한 거 3. 그래서 이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가 있다 그랬습니다. B점이 1,1 표현을 해볼게요. 이 점이 B고요. C점이 3,2입니다. 3,2. 점 A가 반지름 길이가 3이고요. 중심 좌표가 4,6인 원 위를 움직일 때 그랬어요. 4,6 이렇게 있어요. 이게 중심입니다. 중심이고요. 반지름 길이가 3짜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원 위를 움직이는 거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 어딘가 위에 이렇게 A가 있는 거죠. 삼각형 ABC 무게중심 G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질 거고 여기 무게중심이 있겠죠? 무게중심 G. 자, 얘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취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 자취 문제는요, 이 구하고자 하는 점이 있죠. 점을 x, y라고 두고요. 다른 문자랑 헷갈리면 x 다시 y 다시 이렇게 둡니다. 그런 다음에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내면 돼요. 그러니까 뭐 도형의 방정식 구하라, 자취를 구하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그냥 관계식을 구하면 됩니다. 이 두 점에 x 좌표와 y 좌표 사이의 관계식. 그래서 지금처럼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둔 다음에 x, y의 관계식을 구하면 돼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a점이 지금 a, b였죠. 근데 a, b는 이 원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의 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원의 식을 써보면 중심이 4,6이죠. x-4의 제곱 y-6의 제곱은 반지름이 3이니까 9. 이 a, b가 이 원 위에 있기 때문에요. a, b를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됩니다. a-4의 제곱 b-6의 제곱은 9. 일단 자, 요식 하나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 b와 x, y 사이 관계식.
이게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 여기. 무게중심. x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분의 a 더하기 x좌표가 2와 3이죠. 더하면 5 되겠네요. 이렇게 돼요. y 값도 똑같이 구해보면 3분의 b 더하기 y좌표가 1과 2 더하면 3. 이거 세 개를 잘 보세요. 이렇게 봐서 지금 관계식이 식이 3개 있죠. 미지수가 지금 a, b, x, y 4개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겁니다. x와 y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자들을 소거시켜 가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즉 a와 b를 소거시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이 식에서 a와 b를 없애야 되니까 a는 이렇게 만들게요. 3 곱한 다음에 5를 빼줍니다. 3x-5 여기서도 b를요 마찬가지로 해주면 3y-3 이 a, b를 이 위식에 대입을 해주면 a, b가 소거되면서 나머지 x, y로 표현이 돼요. 대입을 해보면 3x-5의 마이너스 4의 제곱이죠. 3x-9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b에도 이 3y-3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9의 제곱은 9 이렇게 됩니다. 이거 3으로 묶여지죠? 3으로 묶여지는데 이거 제곱이 있으니까 9로 나올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양변을 9로 나누면 여기가 x-3의 제곱 되고요. 이것도 y-3의 제곱. 우변은 1. 그래서 최종 답이 이것이 됩니다. 그리고요, 다른 방법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상위권 학생들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A가 여기 보면 이렇게 반지름이 3짜리 원 주위를 움직이죠. 돌죠. 그럼 무게중심도 같이 움직일 거잖아요. 움직이는데 이게 원 모양이 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3인데 무게중심을 구할 때 우리가 3분의 3개의 좌표를 이렇게 더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B하고 C는 고정점입니다. 움직이는 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두 개는 고정점이에요. 고정점인데 이거 하나만 움직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움직이면은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3분의 1만큼만 나타나는 겁니다. 즉 여기서 x1이 3만큼 변하면요 전체 값은 1만큼 변하는 거예요. 여기가 나누기 3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지름이 3자인 원을 따라서 돌면요 이 무게중심 G는 반지름이 1짜리인 어떤 원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중심이 있을 때 이 중심 같은 중심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요 값이 아까 4,6이었죠. 4,6과 BC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일단 구해봐요. 그러면 3분의 x좌표가 4하고 2하고 3이죠. 그러면 9니까 3분의 9니까 3이 될 거고요. y좌표도 구해보면요. 3분의 6과 1과 2 이것도 3분의 9니까 3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도 중심이 3,3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1인 이런 원 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을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도형의 특징을 잡아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좌표 평면이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 길이가 3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a가 5,10입니다. 5하고 10이 이렇게 보는 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5대 12대 이 길이가 13이 되겠죠?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고요. 자, 이 점이 a고요. b가 a, b가 있는데요. 선분 AB의 길이가 3이래요.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길이가 얼마짜리? 3짜리. 여기 어딘가에 b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능성 있는 게 바로 이게 원의 정의입니다. 거리가 3만큼 있는 게 이렇게 원 위에 어딘가에 b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여기가 지금 a, b인데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원점에서 a, b까지 거리가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거는 결국 거리가 최대가 되는 것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최대가 되는 거 바로 나오죠. 어디? b가 요거 일직선상 이렇게 있을 때 여기 3이 있어야지만 최대 거리가 13 더하기 3 해서 1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16이 되겠죠.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거 제곱하면요 256입니다. 답은 25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4와 또 다른 원의 교점과 점 1,0을 지나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두 원이 교점과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원의 둘레의 길이. 우리가 원이 있을 때요. 1번 원이 있고요. 만약에 2번 원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1번 원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또 다른 이런 원을 원의 식을 작성하는 방법. 어떻게 하죠? 1번 원 쓰고요. K 붙여서 나머지 하나의 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1번, 2번에는요. 이거 0 넘겨서 0을 만든 식을 대입해야 돼요. 넘겨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면은 이 식도요. 이 등식도 x제곱 y제곱으로 시작해요. x제곱 y제곱 여기가 1이 있고 k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보면 1 플러스 k의 x제곱 이렇게 시작하고요. 1 플러스 k의 y제곱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원이 되는데요. 자, 이것도 1 플러스 k로 나누면은 x제곱 y제곱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의 특징을 잡아보면 문자 k가 있는데 k 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는 점을 우리가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고요. 요 값이 0이거나 요 값이 0. 이거를 만족하는 점을 꼭 지나게 되는데 1번이 0인 게 바로 첫 번째 이 원이고요. 2번이 0이 되는 게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두 원의 교점을 꼭 지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0인 게 바로 여기 교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이었고요. 특히 k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면요. 마이너스 1 되면 2차가 사라지죠. 사라져도 요 점은 지나야 돼요. 근데 사라지게 되면 1차식이 돼요. 1차식은 직선이기 때문에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k 붙일 때요. 두 식 중에 좀 간단한 쪽에 k를 붙이면 편합니다. 일단 여기 복잡하니까 요거 먼저 쓸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y 있고요. k 붙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원 이걸 쓰겠습니다.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 된 거고요. 문제에서 1,0도 지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게끔 하는 k 값을 찾아줍니다. 1, 0을 대입을 해보면 1, 0이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2, 0 사라지겠죠? 1, 0 집어넣으면 1 빼기 4, 마이너스 3k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k가요. 이거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1이 되고요.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k값 구한 걸 다시 대입하면은 이 식이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요거 3 곱한 다음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 먼저 곱해보면요, 3x제곱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6x 24y 3 곱하면 요거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x제곱 아래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2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6x 24y 플러스 4는 0. 2로 나눠보면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3x 12y 인데 넘길게요. 이렇게 반지름 걸려면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든다면 이쪽만 보면 되겠죠? 이거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요. 반의 제곱인 4분의 9가 필요합니다. 우변도 4분의 9 더해주고요. 이거 반의 제곱 66, 36이 필요하니까요. 우변도 36. 이거 계산하면 34가 되고요. 4로 통분해보면 곱하면은 136이 되겠네요. 9 다음 145. 자, 여기 r제곱이죠? 반지름 제곱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루트를 씌우면요. 2분의 루트 145가 됩니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여기다가 2파이 r이니까 2파이를 곱하면 되겠죠? 루트 145 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이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걸 1번 원이라고 할게요. 2번 원. 1번 원이 2번 원의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번 원이 있어요. 2번 원이 있는데 이 둘레의 길이를요. 둘레의 길이면 이렇게 있겠죠. 자,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한다면 1번 원이 이런 식으로 지나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지나면은 1번 원이 2번 원의 둘레를 2등분하겠죠. 자, 이럴 때 특징을 잡아야 됩니다. 뭐냐면 공통현을 구해요. 이렇게 공통현. 1번과 2번의 공통현을 구하면요. 그 공통현이 2번 원의 지름이 돼야 되죠. 지름이 되면 이 중심, 2번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특징을 잡아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현을 구해야 되겠죠. 공통현의 방정식은 두 식을 빼서요. 2차항을 소거시키면 됩니다. 공통현은요. 바로 빼볼게요. 2번에서 1번을 빼볼게요. x제곱 y제곱 사라질 거고요. 4x에서 마이너스 4x 빼면은 4 플러스 4a의 x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에 마이너스 6y에서 8y 빼주면 마이너스 14y,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 빼주면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네요. 이 공통현이요. 자, 공통현 어딜 지난다? 2번 원의 중심을 지나면 돼요. 그러니까 2번 원의 중심을 구해볼게요. 이거 암산해 볼게요. 암산할 수 알아야 돼요. x제곱 플러스 4x니까요. x 플러스 2의 제곱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y는 y제곱 마이너스 6y니까 y 마이너스 3의 제곱 3 되겠죠? 이렇게 중심이 마이너스 2,3. 이 공통현이 마이너스 2,3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a 3을 대입해보면요. 42 플러스 6은 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8에 1로 넘어가면 8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과 6 먼저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2고 해주면 마이너스 44. a는 나누면 되겠죠? 4로 먼저 나누면은 나누고 2분의 11의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1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원 C는 원점을 지난다. 원 C는 직선 y는 마이너스 2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원 C와 직선 y는 마이너스 2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가조건 먼저 보겠습니다. C는 원점을 지난다. 원점이니까 0,0이죠. 0,0을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됩니다. 대입을 해보면요. x제곱 y제곱 다 사라지고요. 요거만 남겠죠. a제곱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이니까요. a제곱은 9가 되고 a 값이 뿔마 3 이렇게 됩니다. 네, 나조건 보겠습니다. C는 직선 y는 마이너스 2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y는 이게 방정식이죠. 이 만나는 점은요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y는 2와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y는 2니까요. 그냥 y는 2 대입하면 됩니다. 이 식을 써보면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x 자, y가 마이너스 2면 플러스 4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는 0. 자, 이 방정식에 x값이요 해가 2개가 나와야 돼요. 먼저 2차 방정식에 해 2개 가질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x제곱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4x 이거 a제곱 먼저 쓰겠습니다. a제곱 그 다음에 4a 상수항 계산한 거 이거 4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5 되겠네요. 이 값이 0이고요. 판별식인데 1차항에서 짝수죠. 4분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쓰겠습니다. b-제곱 2의 제곱 4 마이너스 a가 1이고요. 이게 다 c입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 이차항계에서 음수니까요. 양변을 마이너스 1 곱할게요. a제곱 플러스 4a 4와 5 더하면 9인데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9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다 풀 필요가 없고요. 아까 이 뿔마 어차피 a가 뿔마 3이 나왔잖아요. 이 둘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걸 찾으면 돼요. 이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다 풀 필요 없습니다. 3을 대입해 보면은 9 플러스 12 빼기 9니까 양수가 나오죠. 만족하지가 않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면은 9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음수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a 값은 뭐만 된다? 마이너스 3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제가요. y는 마이너스 2가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요. 이렇게 원이 있을 때 y는 마이너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만약에 두 점 사이 거리라는 거는 요 점 사이 거리인데요. 요 점 사이 거리는 y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2 상수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x축하고 이 선이 평행하죠.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y는 2라는 것도 직선도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x점 좌표만 이렇게 구해서요. 두 근의 차이를 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일 때가 아까 요 식이었죠. 그리고 a도 마이너스 3 구했으니까 요 식에 a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있고요. 상수항들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3의 제곱 9니까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8 되겠네요. 0 이렇게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우리 두 근의 차 있죠? 두 근의 차 공식. 자, 아시는 분은 이거 바로 쓰세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되세요. d가 b제곱 빼기 4이십니다. a 값이 여기 1이죠? 1분의 루트 b제곱 여기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4ac 플러스 되고 48, 32 이렇게 되네. 루트 48 이렇게 되고요. 자, 48은 16 곱하기 3이죠. 16은 4로 나오니까 4 루트 3 이렇게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모르시는 분은 근과 계수관계 이용하면 됩니다. 합이 4 곱은 마이너스 8 그럴 때 이 차하고 합하고의 관계가 있죠. 베타 빼기 알파 이거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의 제곱 16 이렇게 되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32 48이고요. 제곱한 값이 48이니까 루트 씌우면 이 값이 나오겠죠. 이상입니다. 두 원의 공통연의 길이가 8일 때 상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공통연을 구하는 방법은요. 자, 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요. 공통연이라는 게 요겁니다. 자, 요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일단 요 직선이식이죠. 공통현의 요 방정식을 구해내요. 요 방정식은 두 식을 빼서요. 2차를 소거시키면 없애버리면 1차식 나오죠. 그게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원 이쪽은 원의 중심 하나 찾습니다. 이렇게 아무데나 봐도 돼요.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요. 이 거리가 나오면 이렇게 이등분 됩니다.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을 알 수 있겠죠? 반지름 r이라고 하면 r과 이 길이 구한 거 d라고 하면 r과 d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쪽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배 해주면 공통현의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 자, 공통현 이 방정식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면 돼요. 이거에서 요식 빼보겠습니다. 뺀다는 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1번식하고 k 붙여서 2번식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공통연이 나오는 거예요. 2차항이 소거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인 게 결국은 빼는 겁니다. 빼보면 x제곱 y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x에서 마이너스 8x 빼주면 4x 2y에서 이거 빼주면 플러스 10y 마이너스 20에서 얘를 빼주면 y 잘못 뺐네요. y가 2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플러스 3 되겠죠. 상수항이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고요. 원의 중심을요.
요거를 볼게요. 여기도 쉬울 것 같아요. 자, 이쪽 원의 중심이 x제곱 빼기 4x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돼서요. 중심이 2, 이렇게 됐을까요? 2, y는 y제곱 플러스 2y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 중심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여기 d가 나오겠죠? 거리를 구해보면 이거 보면 루트에 제곱 들어가요. 분모가 루트에 4의 제곱, 3의 제곱. 근데 3대 4대 5죠? 5 바로 쓸게요. 그 다음에 절대값에 2와 마이너스 1 들어갑니다. 2 들어가면은 8.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요. 5분의 자, 이게 5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k인데 어차피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15 플러스 k의 절대값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요 원의 반지름, 요 원의 반지름 길이 구해야 돼요. 아까 이거 바꿔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있고요. y제곱 플러스 2y는 우변이 넘어가면 20인데 자, 완전 제곱 되려면 아까 여기 4 필요하겠죠? 여기도 4. 여기는 1 필요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25가 되죠. 25는 5의 제곱. 반지름 길이가 여기가 5입니다. 5. 그리고 문제에서요. 공통연의 길이가 8이라고 주어졌어요. 이 전체 길이가 8이니까 나머지 길이는 4가 되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5, 4 이쪽 길이 d가 3이 되면 됩니다. 이 값이 3이 되면 돼요. 여기서 지금 k 갖고 하는 거니까 이거 곱하면은 절대값에 15 플러스 k가 15가 되고요. 절대값 풀어주면은 15 플러스 k가 이게 뿔마 15가 되겠죠? 자, 플러스 15인 경우는 넘어가면 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5인 경우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0 되겠네요. 그래서 0과 마이너스 30. 상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은 원과 직선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다.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선분 A, B의 길이가 2루트2가 되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이 길이가요 2루트래요. 2루트이고요. 원은 항상 원의 중심과 반지름 이렇게 중심 찍고요.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반지름은 2네요.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여기가 2 되겠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요. 이등변 되고 길이 같겠죠. 그리고 AB 길이가 2루트2라고 했으니까 여기 절반에 해당하는 거는 루트 2가 되겠죠. 2 루트 2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것도 루트 2가 되겠죠. 4에서 2 빼주면 2니까 루트 2. 즉, 이 점에서요, 마이너스 1,3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2가 되는 그런 m을 찾으면 됩니다. 직선의 식을 요거를 변형시켜서 mx-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만들고요. 점이 마이너스 1,3 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겠습니다. 루트에 요거 제곱입니다.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에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m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요 거리가 얼마? 루트 2가 돼야 됩니다. 요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우변 넘어간 다음에요. 양변 제곱을 할게요. 요거 제곱하면요. 이런 거 절대값 안에 이렇게 마이너스 많은 거는요. 안에서 이렇게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바꿔줘도 똑같기 때문에. 제곱해보면은, 그리고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같죠? 제곱할 때는 절대값 신경 안 쓰고 그냥 제곱하면 됩니다. 제곱해보면,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나오고요. 넘기는 다음에 제곱하면 이거 2 되고, 이건 m제곱 플러스 2니까 2m제곱 플러스 2. 오른쪽으로 다 넘겨볼게요. 넘어가면 m제곱 넘어가면 m제곱, 2m 넘어가면 마이너스 2m,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0. 여기 플러스 1이네요. 완전 제곱되죠? m-1의 제곱은 0. 그래서 m이요 1 이렇게 하나만 나오네요. 그래서 m 값은 1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과 직선이 2, 4분면에 있는 원위의 점 P에서 접할 때 F-5, F5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를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풀어 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일반적으로 푸는 거는 거의 증명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 문제 유형이요, 뭐냐면, 자, 이 점이 좀 결정이 안 됐어요. 어디 있든지 간에 뭐 접하는 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값을 구하라고 한 거는 어디서 접하든지 간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낸 겁니다. 보통 그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제 일반적으로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가면은 이제 고정점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증명 수준의 문제가 됩니다. 직선을요, y는 fx를요, ax 플러스 b 1차식이니까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2, 4분면에서 접하려면 일단 a 값 양수가 되고요, b도 양수가 되게 되겠죠. a 양수, b도 양수. 이 직선과 원이 접한다. 우리 접할 때의 특징이 있죠. 판별식은 0 또는 r과 d가 같다. 이렇게. 제가 보통 r과 d 같다. 이거를 먼저 쓰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써볼게요. 이 식을 이제 y라고 하고 fx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려면 넘겨서요. ax-y 플러스 b는 0. 직선이고요. 점은 원점이 되겠죠. 0, 0.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분모가 루트의 제곱 a제곱 플러스 1 되고요. 절대값에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b 이렇게 나오겠죠. 이 값이 반지름 5랑 같으면 됩니다. b 값이요. 절대값 b가 이렇게 곱하면 5인데 절대값 풀어주면 뿔마 5 루트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근데 바로 대입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거 구하는 거니까 이거 대입한 다음에 나중에 대입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 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a 양수, b가 양수라고 했죠? b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되고요. 플러스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f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5a 플러스 b가 되고요. 곱하기 f5는 5 대입하면 5a 플러스 b가 되겠죠? 전개시켜보면 이거 합차죠. b의 제곱 마이너스 25a 제곱 b제곱 마이너스 25의 a제곱 됩니다. 이제 b값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b 제곱해주면요. 25에 a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루트 없어지고 마이너스 25 a제곱이니까 25a제곱 사라지고 남는 거는 상수상 25만 남습니다. 이렇게 답이 되고요. 다른 풀이 좀 보여드리면요. 만약에 저에게 이 문제를 내면요. 아까 이 P점이 여러 군데 있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질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P점이 지금 2, 4분면에 있다고 했지만은요. 거의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서 거의 여기 5 있죠. 5로 접근해 간다고 생각해도 돼요. 값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거의 5에 있다고 보면요. 0,5 접선이 이렇게 될 겁니다. 거의. X축과 거의 평행하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은 5가 나올 거고요. 5를 대입해도 y값이 5가 나올 거기 때문에 5 곱하기 5는 25 이렇게 구합니다. 또 다른 도형의 특징을 잡아서 또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접하는 거 이렇게 이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5에도 이어봅니다. 이렇게. 이것도 접선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이으면 이것도 접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요. 요쪽 길이와 요쪽 길이가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요 점에서 또 원의 중심에 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어 보면 이 두 개가 합동. 점이라고 하면 가격도 점이 되고요. 이쪽 각이 x라고 하면 여기도 x. 점 두 개랑 x 두 개 더한 게 180도이기 때문에요. 점 하나랑 x 하나는 90도가 되겠죠. 여기가 직각. 즉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직각이죠. 그럼 삼각형이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인데 여기도 또 직각이에요. 이렇게. 그럼 직각 때 우리 그 닮음 성질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직각 삼각형이 닮은 비 보면요. 요 삼각형, 큰 삼각형이 다 닮습니다. 이렇게 직각일 때요. 닮음이기 때문에 a제곱은 b 곱하기 c. 근데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a제곱은 b 곱하기 c 똑같고 가운데서 요거 지금 요거 쓸 거예요. 여기서 이 a제곱이요. b 곱하기 c랑 같습니다. 요거를 이용하면은 자, 여기서 요 점에서 보면요.
얘 곱하기 얘가 요거 제곱이랑 같아요. 근데 요 길이가 이거지 아까. 이게 f-5, 요 길이가 이거랑 같으니까 f5입니다. f-5랑 f5랑 곱한 게 요거 제곱. 요거 반지름이니까 5의 제곱인 2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6인 원 모양의 종이가 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원을 그린다. 6자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의 중심 5를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원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원과 두 점에서 만나도록 직선 A, B와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원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CD라고 하자. 그림에 이렇게 있어요. 평행하게 그렸고요. A를 지나는 현을 접는 선으로 하여 직선 CD에 접하도록 종이를 접고 그 접점을 E라고 하자. 이렇게 접었습니다. 접으면 접기 전하고 접은 거하고 같은 겁니다. 처음 A를 지나는 현이 원과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F라고 하자. 그림에서 여기 F고요. 세 점 A, F를 지나는 새로운 원을 그린다. A, F를 지나는 새로운 원을 그리면요. 이 호 모양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원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이렇게 원하고 이 원은 같은 원이 돼요. 반지름이 똑같은 원. 그러니까 이쪽 원의 반지름도 6이 되는 겁니다.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원 5를 중심으로 오늘 좌표 평면이 원점으로 하고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을 Y축으로 하는 좌표 평면을 그렸을 때 세 점 A, F를 지나는 원의 중심을 O-라고 하자. 삼각형 A, 5' 넓이가 12일 때 A제곱, B제곱의 값을 구하셔. 이 5점을요, 좌표 평면이 원점으로 하고요. 여기를 X축 이렇게 잡고요. Y축 이렇게 잡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새로운 원, 이 중심을 O-라고 하는 겁니다. O-. A, 5'의 넓이가 12. A, 5'. 여기서 보면 이것도 Y축과 평행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접하면은, 이어보면은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이렇게 수직. 이쪽 원도 반지름이 6이니까요. 요 길이도 6이 되고, 이렇게 이어보면 요 길이도 6이 됩니다. 6, 6. 요 A, 5'를 이쪽에 다시 그려볼게요. A, 5' 이렇게 돼요. A, 5'. 반지름이나 요 길이도 6이 되고요. 이쪽 길이도 6입니다. 근데 이 넓이가 12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높이를 구할 수 있겠지, 높이. 6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준 게 12가 되니까요. 이 값은 4가 됩니다. 이쪽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죠? 구해보면요. 일단 요거 2로 나눠가지고 3, 2 이렇게 봅니다. 이거 제곱해서 제곱 빼요. 9 빼기 4. 5니까 여기 루트 5. 다시 이거 2배씩 해주면 이쪽 길이 나오는 거죠? 2 루트 5. 요 점의 좌표가요. X좌표가 요 길이랑 똑같죠? 여기서 요거 2 루트 5랑 똑같습니다. 2 루트 5. 여기서 2 루트 5, 자, Y 길이는요. 5에서 A까지가 6이었어요. 반지름. 6에서 요 길이 지금 쓰고 4 구한 걸 빼면 되겠죠? 6에서 4를 빼주면 2. Y 값은 2. 이렇게 돼요. 자, A, B고요. 제곱해서 더하면요. 제곱하면은 20. 이거 제곱하면 4. 최종 답은 24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 C 위의 점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OP는 3이고요. 거리가 원점에서 거리가 3인 거죠. 점 P는 1/4분면 위의 점이다. 원 C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P분의 Q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 파악을 대충 해보면요. 이렇게 원이 있죠. 이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요. 2분의 5,0이 되겠네요. 대충 2분의 5,0이 있고요.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으면 뭐 원점 이렇게 지나는 겁니다. 대충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OP 길이가 3이 돼야 돼요. 3. 그러니까 여기 P점이 있는데 이 길이가 3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P점을 구해 볼게요. P점은 이 원 위에 있어야 되고요. 이 거리가 3이죠.
그쵸? 이 P점 x, y라고 그대로 하면요. 그대로 두면은 요식 만족하면 되는 거고요. 또 이것도 x제곱 y제곱은 9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이 3짜리는 원 생각해도 되고 원점과 x, y 사이의 거리 공식 써도 됩니다. 연립방식 풀면 되니까요. x제곱 y제곱에 9를 집어넣어요. 9 5x는 0. x값이 5분의 9. 좌표가 여기가 5분의 9 이렇게 나와요. y는요. 5분의 9를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대입하기 보겠습니다. 5분의 9 제곱해 보면은 25분의 81. 그 다음에 요거를요. 이거를 이렇게 넘길게요. 9 25분의 81이 y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 계산해 보면 이렇게 25분의 9에 25 곱하면 225 되고요. 빼기 81 이렇게 됩니다. 빼주면은 144 해서 25분의 144 되고요. y제곱이 25분의 144니까요. 루트 씌우면 이제 y값 구해지겠죠. y는 5분의 12 이렇게 됩니다. 칠게요. y값 요 좌표가 5분의 12. P점의 좌표는 5분의 9, 5분의 12가 돼요. 우리는 요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직선의 기울기면 이렇게 원 중심 아까 이렇게 있으면 수직이라는 거 이용해 가지고요. 기울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는 x증가량 2분의 5에서 5분의 9 빼면 되겠죠? 2분의 5 마이너스 5분의 9 분의 y증가량. y증가량은 0 빼기 요거 y좌표.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됩니다. 2와 5 없애기 위해서 분자분모에 10을 곱하겠습니다. 자, 10 곱해주면요. 약분되면서 5, 25. 10 곱해주면 5 약분되면서 2, 9, 18. 이렇게 되고요. 10 곱해주면 5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24. 지금 여기 7분의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랑 수직이죠. 답은요. 수직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요거 역수치한 다음에 반대입니다. 24분의 7 이렇게 돼요. 24분의 7인데 P 플러스 Q 분자분모 더하라고 했죠? 더해보면은 31이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 중에서 직선 요거하고 접하는 원은 두 개다. 두 원의 반지름 길이를 AB라고 할 때 100AB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 파악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y는 x제곱 2차 함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y는 루트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루트 3 1보다 크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서요. 문제가 이 그래프 위 점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중심이 있는 거고요. y축에 접하는 원 중에서 직선과도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y축과도 접하고 직선도 접합니다. 여기서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원이 이게 두 개 있다는 거죠.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곱을 구해서 곱하기 100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접할 때의 특징. 접한다 그러면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 반지름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즉, 요 점에서요, 이 y축까지 거리와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이런 점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점을요, y축, 자, y는 x제곱 위에 있기 때문에 a, 자, a 집어넣으면 y제곱, y값이 a제곱 되겠죠? a제곱, 이렇게 표현할게요. 원의 중심을 a, a제곱이라고 하고요. y축과의 거리는, 이 거리는 그냥 a가 되겠죠? 원래 절대값 a인데, 보니까 이 왼쪽에서는 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양수라는 거 알면은 그림상으로 a 하고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그럼 직선의 식을 이걸 넘겨가지고 우리 일반형으로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거리 쓰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밑에가 루트에 제곱이에요.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겠죠. 위에는 절대값에 이 점을 대입하면 됩니다. a 대입하면 루트 3a. 그 다음에 a제곱 대입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리고 2기 때문에요. 2 곱해주면은 2a 이렇게 되겠죠. 요거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자가 여기 A, B가 있네요. 근데 다시 똑같은 A를 썼네요. 이 A랑 이 A랑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걸 좀 바꿀게요. 이렇게 A-B- B라고 바꿀게요. 요 방정식에, 자, 두 해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는 이제 A-와 B-가 되는 거예요. 두 근의 곱이 되겠죠? 여기는. 요거 보면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나눕니다. 즉, 요 값이요. 2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A가 될 수도 있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부호 반대로 써도 상관없겠죠? a제곱 마이너스 루트 3a 플러스 2가 여기서 2a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a제곱 마이너스 루트 3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a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거 a가 양수인 거 그러면서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2a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거 안 해도 되겠네요. 지우고 위의 경우만 보겠습니다. 넘겨보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에 루트 3 마이너스 묶어주면 플러스 2의 a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어차피 두 근의 곱이죠. 그렇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a-와 여기서 b-가 되는 거예요. 두 근의 곱은 그냥 바로 2가 되겠죠. 100 곱하기 2니까 최종 답은 20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표평면에 원 C1이 있다. 중심이 마이너스 7,2고요. C1이요. 중심이 마이너스 7,6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이요.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가 되겠죠. 반지름 길이는 2루트 5. 이렇게 접한다면 수직 이렇게입니다. 2루트 5. 그림과 같이 점 PA,0에서 여기가 A,0이고요. C1에 그은 두 접선을 L1, L2라고 하자. 두 직선 L1, L2가 1, C2에 모두 접할 때 C2는 중심이 0,B입니다. 0, B가 되고요. 여기도 접한대요. 이렇게.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R제곱이 5니까 R은 루트 5가 되겠죠? 루트 5. 접할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C라고 하자. 1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 둘 다 접하면은요, 여기가 이 도형이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이게 닮음이 돼요. 즉각 각이 다 같기 때문에 이 작은 거랑 큰 거랑 닮음인데 반지름이 2 루트 5 루트 5 2대 1 되겠죠. 2대 1 닮음. 그러면요, 이쪽 삼각형 밑으로 봐도요. 요것도 이렇게 삼각형도 봐도 똑같이 또 닮음이 돼요, 지금. 닮음인데 이 비율도 여기가 2대 1이기 때문에 2대 1이기 때문에요. 여기 나머지도 2대 1. 지금 2대 1 이렇게 됩니다. 이 길이가 2였기 때문에요. 얘는 절반인 1이 되고 b값이 1 구해졌죠. 그리고 요 길이가요.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7이니까 7만큼 더 가서 a 값은 7. C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C는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의 곱입니다. 여기가 지금 7이니까요. 일단 이 직선을 기울기는 모르니까 기울기 m으로 해서 표현을 해보면 y는 m에 7,0이니까 x-7 플러스 0 이렇게 돼요. 이 직선의 식이요. 이 직선이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겠죠? 예를 볼까요? 여기하고 접해야 됩니다. 그럼 접할 조건 r과 d는 같다. 이거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구하려면 이 식을 먼저 일반형 mx 넘어간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m은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은 0,1이 되겠죠. b값이 1이니까 0,1 이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거리를 구해보면요. 루트에 제곱 m제곱 플러스 1 되고요. 절대값에 0하고 1 집어넣으면요.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m 이렇게 돼요. 요 거리가 d가 r과 같으면 돼요. r이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방정식 풀면 되겠죠? 자, 여기로 넘겨서요.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이거 제곱하면 77, 49, m제곱 플러스 14m 플러스 1 되고요. 이거 넘어간 거 제곱하면 5m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넘겨보면요. 44m제곱 플러스 14m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0. 2로 나눠볼게요. 22m제곱 7m 마이너스 2는 0. 문제가요. 자, 기울기의 곱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 m값이 두 개 나오는데 어차피 곱을 구하면 되니까요. 두 분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됩니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22분의 2니까요. 2로 나누면 11분의 1 되겠죠. 요 값이 그러니까 c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 계산을 해보면요. 11에 a 더하기 b는 8, c 값은 마이너스 11분의 1 분배해주면요. 88 빼기 이렇게 주면 1. 그래서 87이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좌표평면이 세 점 O, A, B를 지나는 원 C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A점이 6, 여기가 6, 마이너스 8이고요. B점은 7, 마이너스 1입니다. C 위의 점 O에서의 접선을 L1이라고 하자. 이 접선이고요. 두 삼각형 OAB와 OPB 넓이가 같게 되는 직선 L1 위의 점을 P, 점 P에서 X축이 내린 수선의 Q라고 할 때 다음은 선분 QO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Q, 마지막 목표가 이겁니다. 요 길이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림과 같이 세 점 OAB를 지나는 원 C의 방정식은 얘이므로 이거 직접 안 구해도 되겠죠? 구해놨어요. 이거 믿고 가면 됩니다. 선분 OA는 원 C의 지름이다. 요 A가요. 요 OA가 요 원의 지름이 된대요. 지름이면 이렇게 접하면 이렇게 수직이 되겠죠? 이렇게. 직선 L1은 직선 OA와 수직이고, 방금 설명한 거고요. 점 O를 지나므로 직선 L1의 방정식은 Y는 가이다. 이 원의,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요. 원점을 지나고요.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수직이기 때문에요. OA의 기울기 구해서 그걸 이용하면 되겠죠. 이 기울기가요. X 증가량이 6, Y 증가량이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이거랑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 반대의 역수가 되면 되겠죠. 4분의 3. L1의 기울기는 4분의 3. 직선식이요. 4분의 3x 이렇게 됩니다. 가고요. 점 A를 지나고 OB와 평행한 직선을 L2라고 하면 두 직선 L1, L2가 만나는 점이 두 삼각형이 넓이가 같게 되는 점 P이다. 지금요. 요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쭉 가서 L1과 만나는 점 요 P잖아요.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죠. 이 밑변으로 이렇게 보면은 평행할 때는 이 높이가 다 같기 때문에 지금 OAB와요 OPB가 넓이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하면 기울기도 서로 같으면 되겠죠. 직선 L2의 방정식은 뭐다? 자, L2의 방정식 구해볼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여기서 7분의 마이너스 1의 기울기 되겠죠. 바로 7분의 마이너스 1이고 6, 마이너스 8을 지나야 됩니다.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에 X 마이너스 6 쓰고요. Y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요게 정리하면 이제 나가 되겠죠. 요게 나가 됩니다. 두 직선 L1, L2가 만나는 점이므로 점 P의 X좌표는 다이다. L1 요 것과 요것을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리고 Y는 이렇게 됩니다. Y와 같으니까요. 4분의 3X와 요 뒤쪽이 같으면 됩니다. 4분의 3X는 마이너스 7분의 1에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양변에 이거 47, 28을 곱해 보겠습니다. 28 곱하면요. 37은 21X 되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4랑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6, 24 마이너스 여기는 8에는 28을 곱해야 되겠죠?
곱해보면요 224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넘어가면은 25x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겠네요. x는 마이너스 되고요 마이너스 8 되겠네요. 이 닷값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따라서 Q5의 길이는 이거 절대값이니까 뭐 8 되겠죠. 이렇게 위 가나에 알맞은 식을 fx, gx라고 하고 이겁니다. 가나 다에 알맞은 수를 k 다가 아까 마이너스 8이 했죠? 마이너스 8을 여기 집어넣으면은 f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그냥 g에 마이너스 1이네요. f에 마이너스 16을 대입해보면요. 마이너스 16 대입하면 4 약분되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12 g에 마이너스 1 g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7이 되고 이거 곱하면은 1 빼기 8 하면 마이너스 7 되겠네요. 답은 마이너스 19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